오늘은요, 자, 비트코인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간단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자, 국제란입니다. 국제란. 국제란에 보면 제목 타이틀을 찬바람 부는 금, 인플레 피난처로 비트코인에 뺏기나라는 제목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최고 가격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특집 기사가 나올 법도 하죠. 그런데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보다 2600배 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외면하지 마시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채권은 아니죠.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요, 세계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거나 공황이 오거나 침체기가 오게 되면 가격이 쭉쭉쭉 빠집니다.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도 IMF 한번 겪어봤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번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찾는 게 바로 이 금이잖아요. 금. 자, 금이 뭐 2000년 가까이 전통적인 위험 해지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행보나 최근의 경향은 사뭇 다릅니다. 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금이 2000년 가까이 사람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위험 해지 수단으로 항상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IMF 때 금값이 최고가를 기록했죠. 기축통화인 달러 투자도 환율이 2,300원, 2,5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금이라는 게 거품이 붕괴되거나 세계가 어려워지고 경제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 특히 돈 가진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이 금이 현재까지는 그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금 반지 팔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현금화 하려고 할 때.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쭉 금 가격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100을 겨우 회복했다가 다시 또 2021년 10월 현재 91, 92까지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21년 1월 달에 100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금을 샀다고 하면 현재는 9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었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약간 불황에 빠져 있죠. 그러면 대부분 위험 해지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사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금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시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진폭이 크기는 하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10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다고 한다면 120, 150, 뭐 150만 원에다가 200만 원까지 올랐죠. 200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00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3일 전에 다시 240 언저리까지 왔어요. 220이죠. 220까지 올랐어요. 다시 말을 하면 2021년 1월 1일 날 10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현재는 240만 원 근저 그러니까 약 220만 원 2.2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야. 반면에 금은 100만 원 주고 샀다가 90만 원까지 떨어졌어. 10만 원을 손해보는 상황이야. 다시 말을 하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의 위험, 버블이 꺼질 위험이라든가 경제 침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 해지 수단으로 예전에는 금을 매입을 했는데 왜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쏠리는지 이건 정말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시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수천 년간 금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분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통했다. 2021년 들어와서 금의 역할은 암호화폐가 대신하고 있다. 단기적인 물가 상승 위험을 분산하는데 금이 아닌 암호화폐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올 들어 금값은 8% 하락했다. 통상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고공행진을 하는 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보여왔던 금의 변동 상황이었어요. 통상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 왜? 위험을 해지해야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경제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올해 2021년은 달랐다 이 소리죠.
금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거의 18조에 육박하고 세계 ETF가 보유한 실제 금 보유량도 급감을 했다는 거야. ETF들은 금을 약 15통 가까이 실제 금을 내다 팔아버렸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이라든가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채굴도 못해. 이 채굴업자들이 전부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으로 대거 이주를 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을 사들이다 보니까 금 보유량이 아시아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지만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채굴업자가 캐나다로 또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어제 그제 ETF가 출시가 됐죠. 승인이 됐고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상황이야.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거래를 미국은 인정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금기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시아는 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금을 내다 팔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금이라는 것도 부자들, 돈 가진 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ETF가 결국은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갑부들이, 재벌들이 여기다 돈을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맡겨놓은 건데 이걸 내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역대 가장 적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똑같이 100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비트코인 투자는 자산이 220달러까지 2.2배 늘어나고 반면 금 투자는 90달러까지 쪼그라들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 금이 무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해 오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을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시지 않는 분은 비트코인이 아직도 그것이 화폐인지 아니면 IT에 온라인에 거래되고 있는 무슨 할인 쿠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요. 자, 비트코인은 화폐입니다. 화폐. 가상화폐인데 현재 브라질, 남미, 칠레 이쪽 남미 쪽에서는 법정 화폐를 현재 고려하고 있고 엘살바도르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법정 화폐로 인정해가지고 현재 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물 화폐로 현재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과 유럽 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에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겠죠.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금을 또 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상승 동력도 현재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야. 금 시장에서 빠져나간 금을 내다 판 돈, 그 판 돈이 향한 곳은 암호화폐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죠. 대표적인. 올해에만 비트코인 관련 펀드로 30억 달러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거 깜빡이죠. 돈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신속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역사가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휴대폰 시장이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완전 대체를 해버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없어진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명의 발전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 이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식간에 아마 자산의 대표성이 바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부자들, 가진 자들이 인식 전환이 있으면서 엄청난 가치 상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9월부터 홍대 사태를 거치면서 주식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을 탈피하고 정반대로 현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약간 너무 급등한 나머지 약간 조정 국면에 있기는 한데요. 올 연말 내년 14분기까지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아직은 2000년에 걸친 금의 그 위력, 금의 존엄함,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스마트폰처럼 일시에 금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 투자자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당장 우리의 금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한 관심은 현재 제로 수준이다.
그만큼 매력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화폐 가치 하락 위험에 대해 금 투자자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를수록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금처럼 인식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2000년 넘게 거래된 금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금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발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판단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계속 강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이쪽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파괴되거나 해킹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해킹당하는 것은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것이지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오해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금이 워낙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인식에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깨부수고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역사가 아직까지는 10년여,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 있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가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80% 상승하게 되고 그럼 물가가 80% 가까이 상승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식료품 가격, 원자재 가격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현재 지금 세를 두고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실리콘 가격이 있잖아요. 각종 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해서 인테리어 사장님이 인테리어 가격을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격보다 올려달라고 현재 난리가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금으로 돈이 쏠렸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쏠렸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2021년 9월부터 주식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면서 제가 항상 말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위험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희소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고 했으면서 왜 주식이나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비트코인이 위험을 해치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올해 2021년 9월부터는 드디어 비트코인이 위험을 해치하는 본연의 역할, 희소성에 입각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또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 맞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행보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지 어떻게 될지 상당히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돈을 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을 사야 되겠죠. 물론 디플레이션을 현재 경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2023년부터 디플레이션 침체 국면에 빠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니까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깔고 있는 게 낫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50, 비트코인 50 이렇게 해서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보다 2600배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비트코인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